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먹거나 맞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전략인 것. 뼈 때리는 남자의 뼈 때리는 관절 이야기, 의학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뼈대남입니다. 드디어 이번 영상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골다공증의 진단, 검사, 치료 기준에 대한 영상들도 올라와 있으니 꼭 한번 봐주세요. 골다공증 치료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면 알수록 이거 뭐지? 굉장히 복잡하다 하고 느낀 적이 있을 텐데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또 용법이 엄청 다양해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등등, 거기다 의료보험이 된다는 것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왜 이런 것인지 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기 뭐해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냥 주는 대로 처방받아 오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영상에서요, 우리 몸의 뼈는 철근과 시멘트로 건축된 아파트 건물처럼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뼈는 지금 이 시간 제 몸속에서도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동시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골 형성이 된다 라고 하고요, 뼈가 없어지는 것을 골 흡수가 된다 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20대 때는 골 형성이 골 흡수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뼈가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지고 튼튼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분들은 뼈가 없어지는 골 흡수가 뼈가 만들어지는 골 형성보다 많아진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월급은 점점 줄어서 작아지는데 지출은 점점 많아져서 젊은 시절에 모아뒀던 재산이 조금씩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재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재산을 다시 늘려야죠. 즉, 돈을 더 많이 번다, 수입을 늘리거나 또는 돈을 더 적게 쓴다, 허리띠 졸라매서 지출을 줄이면 되는 거겠죠. 다시 골다공증, 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 형성보다 골 흡수가 많아져서 뼈의 양과 질이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하려면 골 흡수를 억제시켜서 더 이상은 뼈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골 형성을 촉진시켜서 새로운 뼈가 더 많이 생겨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나누었을 때 첫 번째 골 흡수 억제제와 두 번째 골 형성 촉진제로 나뉩니다. 국내에서 승인된 골다공증 약제 중에서 골 흡수 억제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가장 많이 쓰는 약과 주사가 있고요. 또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으로 데노스맙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승인된 골 형성 촉진제에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인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주사가 있고요. 최근에 개발된 로모소주맙이라는 주사도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골 흡수 억제제입니다. 알렌드로네이트, 리젠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세 가지 먹는 약이 있고 이반드로네이트, 파미드로네이트, 졸렌드로네이트 이렇게 세 가지 주사로 맞는 약이 있어요.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먹거나 맞으시면 돼요.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아침에 식전에 먹고 물을 많이 드시고 약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는 복약 지도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먹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식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약이 이 식도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반드로네이트나 파미드로네이트 주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정맥 주사로 천천히 맞습니다. 졸렌드로네이트는 1년에 한 번씩 정맥 주사로 맞습니다. 다만 주사를 맞고 나서 마치 몸살에 걸린 것 같은 부작용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잘못 투여했을 때 신기능 장애가 생기는 등 부작용에 있어서 먹는 약보다는 좀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은 데노수맙이라는 주사입니다. 역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슷한 기전으로 뼈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 골 흡수 억제제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주사이고 이 주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제와 다르게 혈관 주사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어깨에 피하 주사만으로 간단하게 주사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주사의 간격이 6개월이라서 병원에 자주 오실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노수맙도 골 흡수 억제제이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릴 골 흡수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생기는 특정 부작용들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또 이 데노수맙이라는 제제가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데노수맙을 맞다가 중단하는 경우 갑자기 골밀도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다른 약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번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 썸이라는 약입니다. 성분명으로는 랄록시펜이라는 제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 부르는 여성 호르몬은 뼈에서는 뼈의 질을 개선시키고 뼈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심해지는 것도 이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랄록시펜이라는 이 약물은 뼈에 대해서는 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폐경이 되었지만 뼈에 있어서는 폐경이 되지 않은 듯한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이지만 선택적으로 뼈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또는 심혈관계 위험도 등을 높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골 흡수 억제제로 엄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물 휴지기를 가질 필요도 없고 턱뼈 괴사나 비전형 대퇴골 골절 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만 한 4분의 1 정도에서 안면 홍조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불편감이 있고 당연히 남성분들에게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어요. 4번은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입니다.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PTH 제제라고 합니다. 이 주사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약제들과는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약 또는 주사들은 골 흡수를 억제, 뼈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 개념이었는데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골 형성 촉진, 즉 뼈가 더 많이, 더 잘 만들어지게 하는 주사입니다. 그러므로 턱뼈 괴사나 비전형 대퇴골 골절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골밀도의 개선 효과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이기 때문에 골절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뼈를 좀 붙이고자 하는 의도로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완벽하고 좋은 주사 같아 보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뼈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기간 이 주사를 썼을 때 골 종양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당 평생 동안 1년에서 2년 정도만 맞을 수 있도록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적절한 투여 시기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인슐린처럼 복부에 피하로 맞고 키트로 잘 포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쉽긴 합니다만은 매일 주사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일이죠. 귀차니즘이 있는 분들,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힘든 분들에게는 수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주사값이 들고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 달에 23만 원 정도의 주사값이 듭니다. 이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의료보험 기준은 굉장히 빡세고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 상식을 고려했을 때는 부갑상선 호르몬 주사를 처방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두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다공증 주사제 값으로 한 달에
23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난감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골다공증 치료제들 4가지, 뼈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골흡수 억제제, 약도 있고 주사도 있는 1번 비스포스포네이트와 6개월에 한 번 주사 2번 데노스맙, 폐경이 되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여성 호르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대신해서 하는 매일 먹는 알약 3번 썸제제, 뼈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골 형성 촉진제인 4번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 이렇게 쭉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종류의 골다공증 약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치료 전략인 것 같아요. 약의 효과도 중요하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료비, 특히 의료보험이 되나 안 되나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대한골대사학회에서 편찬한 2022년 골다공증 진료 지침이나 각종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 중등도 또는 고위험의 골절 위험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또는 데노스맙 제제를 우선 사용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 제제들이 제일 안전하고 편하고 또 대부분 의료보험이 되고 약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1단계 치료로는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매년 골밀도 추적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더 효과가 좋은 약으로 변경을 고려하고요. 추적 골밀도 검사에서 골밀도가 좋아지는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을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약물 휴식기를 2, 3년 가져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끊고 쉬는 거죠. 일종의 휴가 같은 개념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약물 부작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골절의 초고위험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골다공증 골절의 과거력이 2군데 이상 있으시거나 골밀도 검사 T스코어가 마이너스 3보다도 낮은 분들은 최대한 골밀도를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 형성 촉진제, 부갑상선 호르몬 주사를 6개월 정도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약값에 부담이 느끼는 경우라 하셔도 최소 3개월 정도는 꼭 투여를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일생에서 최대 2년밖에 투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 내지 1년 정도 투여 이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 등의 일반적인 골 흡수 억제제로 변경해서 치료를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치료 전략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일반인분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만 하시면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도 좋을 듯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부작용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